one, right. 안녕하세요. 수발로입니다. F5 무장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피토 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콜드스타트 F5 콜드스타트 강의 때 보니까 제가 피토 튜브 피토 안티 아이싱을 안 켰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안티 아이싱은 이제 그 히트랑 같은 건데 그 내부가 얼지 않게 해주는 개념이죠. 네, 그걸 안 켰었길래 갑자기 기억이 나서 좀 짚고 넘어갈 겸해서 이 교육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DCS에서 이게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 안 한다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F5E에 대해서는 뭐 이것까지 뭐 표현을 하진 않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그때 보니까 저기 F14 톰캣 같은 경우는 뭐 기능을 구현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히트블러에서. 네, 그래서 히트블러가 잘 만든다고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벨심텍과 함께 그 비행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제반 지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DCS 게임 하는데 뭐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나름의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와 가깝다는 그 하드코어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사람들로서 사이버 조종사로서 좀 제반 지식은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제 게임 속이지만 어떤 그 이러한 제반 지식 없이 게임하다 추락해서 죽으면 사실 뭐 안 되잖아요. 네. 신나게 뭐 그냥 기총 쏘고 막 갈기고 죽고 그러고 싶으면은 뭐 사실 오락실 가서 1945 하면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진정한 DCS 사이버 파일럿으로서 실제와 가깝게 네, 살아가야겠죠.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게 피토 튜브인데 왼쪽 사진은 벌이 들어가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remove before flight. 네, 비포 덮개, 피포 튜브 덮개죠.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피토 튜브는 그 항공기에서 이제 에어 스피드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장치입니다. 피토는 이제 고정이 있기, 회전이 있기, 뭐 모든 항공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피토가 고장 나면은 피토합니다. 네, 썰렁하나요? 네. 고인물이라 할 줄 아는 게 야자 개그밖에 없네요. 네. 어쨌든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속도는 이제 에어 스피드랑 그라운드 스피드가 있는데 그라운드 스피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지상에서 이제 속도 그 GPS로 측정되는 그 속도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에어 스피드는 이제 공중에서 그 피토라는 관에서 이제 공기의 흐름을 읽어들여서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걸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 정압이 있고 뭐 동압이 있고 좀 복잡한데 이제 우리는 기본만 알면 됩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피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피토의 고장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한번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1994년에 이제 우리나라 공군 총장께서 탑승했던 그 UH-60 헬기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한 사건인데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간 그 고도 6,000피트 상공에서 피토 히트가를 작동하지 않아서 피토관이 결빙되면서 그 계기판에서 이게 실제 속도보다 좀 느리게 표시되니까 조종사가 이제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라며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추락을 했었고 그리고 1996년 버겐에어 301편이 피토 튜브 안에 있던 그 곤충 집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조종사가 이제 그거를 인지 못하고 시체를 이륙시켜서 이제 비행 속도 측정 불가로 판단 착오하여 이제 추락을 했었고 그리고 2009년도 그 에어프랑스 447편이 피토 튜브 수분 결빙으로 인해서 이제 비행 속도 측정 불가하면서 이것도 역시 조종사 착오로 실속에 빠지면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말레이시아 항공 134편은 피토 튜브 덮개를 벗기지 않고 이륙했다가 비상 착륙을 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 리무브 비포 플라이트 있었죠. 이 덮개를 비행 전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B2 폭격기 아시죠? 굉장히 미국의 상징적이고 스텔스 폭격기, 굉장한 그 폭격기도 추락을 했었었는데 그 원인이 피토관에 있었습니다. 그 피토관에 이제 그 습기가 찼는데 에어스피드 센서가 이제 그 또한 에어스피드 센서는 이제 뭐 피토관에 있는 각종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측정해주는 장치인데 이게 이륙 속도에 대해서 실제보다 좀 빠른 값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었는데 조종사가 이제 그 이륙 속도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실제는 더 느렸지만
네, 그래서 그 조종사는 당연히 계기판에 보이는 거기에 맞춰서 그 테이크오프 하기는 속도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기술을 들었고 이제 비행 제어 시스템이 이걸 이제 실속되는 상황으로 오인을 한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기술을 급격하게 들면서 실속에 빠져서 결국 추락을 해서 B2 폭격기가 추락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짧게 그 B2 폭격기 추락한 동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좌측으로 턴하다가 날개가 땅에 닿고 조종사는 당연히 탈출했습니다. 비싼 폭격기가 그냥 한 방에 추락합니다. 이만큼 이제 피토 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뭐 그라운드 스피드 나오는 뭐 GPS나 뭐 관성 항법 장치 이제 항공기에 달려 있는데 그 속도를 뭐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일단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그 공중 높은 곳에서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풍을 맞기도 하고 배풍을 맞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속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고도에 따라서도 공기 밀도가 또 다르다 보니까 뭐 양력을 받아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뭐 상승, 하강, 뭐 실습 이런 실속 과정, 뭐 스톨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자동차처럼 동일하게 뭐 지상 속도 기준으로는 좀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에어스피드를 적용을 해주는 건데 그리고 이게 그 피드 튜브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인 그 바람에 대해서 이제 그 컴퓨터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IS라는 그 우리가 통상 읽는 그 에어스피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항공기는 피토 튜브를 통한 에어스피드를 받아내야 되는 거고 어, 그 기체가 상승, 하강, 기수가 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측정하는 그 튜브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DCS에서 장착된 항공기들의 피토가 게임상 화면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A4죠. 네, A4. 그리고 두 번째는 A10. 그리고 해리어. 네, 그리고 F5E. 그리고 F14, F16, F18. 그리고 아파치. 그리고 미그 21. 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DCS 게임에서도 이런 피토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외부적으로 묘사를 잘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피토 튜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